분들은 맥스 외에는 프로그램 너무 어려워서 힘들고, 일단 시작하기 전에 학생이신 분들 좀 손님 좀 주세요. 학생이신 분들 아니면 취준생 네. 아니면 지금 취직회사 직원이다 아니면 인테리어 회사 직원이다 회사 대표님이다. 대표님 좀 오셨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대표님 한 4-5분 계신 걸로 아는데, 네, 잘 찾으셔가지고 학생분들은 나중에 좀 잘 보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저는, 네, 아까 말씀드린 전 PPT를 할 줄 몰라서 제가 한 번씩 이제 스크린 보면서 할 건데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한 번씩 이제 모 카페에 이제에 대해서 제가 가르치는 방식을 얘기할 건데 전혀 뭐 홍보 목적이 아니니까 네, 오해하시지 마시고 제가 중간에 회사 얘기들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뜬금없이 회사 얘기를 하도록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간단하게 제 개인 소개를 할게요. 저를 모르시는 분들 계시니까 저는 저는 뉴질랜드에서 왔고요. 태어난 건 한국이고요. 93년도에 네, 뉴질랜드 이민을 갔고요. 저는 대학을 애니메이션 전공을 했고요. 애니메이션 전공을 해서 소니 픽처스에서 꽤 일을 하다가 그 다음에 피파에서 일을 하다가 그 다음에 뭐 CG 하시는 분 아시는 분들은 이제 빈니언 스튜디오에서 꽤 오래 일을 하다가 지금 현재 뉴질랜드에서 미믹 스튜디오에서 대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라고 하긴 좀 그래요. 지금 명이 없어서. 근데 하여간 네,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오늘 제목이 고퀄리티 해외 렌더를 하는 방법인데 이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말씀을 드릴 건데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다 보여드리기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제가 짧은 시간 안에 그럼 어떻게 해야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해외 스타일대로 만들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무조건 해외 스타일이라고 해가지고 다 고퀄리티는 아니겠죠. 해외도 못하는 회사가 있고 잘하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제가 봤을 때는 한국에서는 99%의 회사들이 잘 못하고 1%의 회사들만 되게 잘해요. 근데 해외는 해외가 아프가니스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호주나 뉴질랜드나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나라를 말하는 건데 그 나라는 대부분 30-40%가 잘해요. 근데 무슨 차이가 있어서 잘할까? 무슨 차이가 있어서 왜 한국은 조금 왜 30%는 30% 정도가 잘해야 되는데 왜 1%만 잘하고 99% 못할까? 제가 느끼기에 제 카페를 운영하면서 또 제가 뉴질랜드에서 사업을 하지만 한국에서 일도 받고 있어요. 제가 느낀 점을 제가 설명드리고 제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해외와 한국의 렌더 퀄리티 왜 차이가 날까라는 주제로 얘기를 할게요. 왜 차이가 나냐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예요. 일단 나라 차이가 아니에요. 나라 차이가 아니고 단순히 제가 봤을 때는 제일 큰 이유는 문화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국 렌더들을 한국 이제 회사들 렌더를 잘 보면은 막 포장을 뜯은 인테리어나 외관을 보여주는 것을 되게 좋아해요. 특히 클라이언트들이 막 포장을 뜯고 완전 새거 이런 집들을 보여주는 걸 되게 좋아하고 해외에 있는 클라이언트들은 아주 깔끔 떠는 사람이 3년 정도 산 집을 보여주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왜 그걸 좋아하느냐? 왜냐면 해외는 내거, 새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스토리를 초점을 맞춰요. 스토리. 근데 스토리가 누가 여기에 살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그것도 중요하긴 한데 예를 들면 이거예요. 만약에 내가 집을 사는데 그러니까 오래된 집을 사는데 만약에 이 집 벽돌이 막 외관에 좀 부러져 있어요. 그러면은 한국이나 아시아 문화 같은 게 이거 고쳐달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백인들은 이거 무슨 이유 때문에 이게 부러졌냐 라고 물어봐요. 전 집주인들한테. 대부분 그래요, 백인들은. 근데 이거 이런 이유로 이게 그때 부러졌었어. 근데 스토리가 되게 재밌는 스토리면은 그럼 그대로 냅둬달라고 그냥 이대로 팔아달라고 해가지고 그거 스토리가 있다면 냅둬요. 좀 흔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똑같은 나이키 신발인데 마이클 조단이나 이런 애들이 신으면 비싸지고 아니면 싸지고 똑같은 신발인데 그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스토리를 중요시 한다는 거죠.
일단은 해외니까 잘한다. 한국이니까 조금 떨어진다. 아시아니까 조금 떨어진다. 이거는 솔직히 아니고, 솔직히 아티스트 차이예요. 아티스트 차이. 네. 해외에 사니까 더 잘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당연히. 아티스트마다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해외가 교육이 더 좋으니까 잘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기가 더 공부를 잘해요. 근데 왜, 무슨 이유 때문에 해외에 있는 아티스트는 왜 좀 더 잘할까? 해외에서 날고 기는 회사들은 왜 이미지 느낌들이 이게 다를까? 물론 한국에도 잘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뭐 이제 C2K 회사도 있고 뭐 흔히 아시는 노스포인트도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우와 할 정도로 막 이렇게 뭐 뛰어난 이미지는 아니죠. 근데 죄송해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어서 그러냐면 예를 들면 저희가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아티스트를 보면 생각이 다른 친구들 뽑아요. 생각이 다른 친구. 그냥 기술만 좋다고 해서 그냥 뽑잖아요, 회사들은. 제가 다녔던 빈얀에 대해서 살짝 소개를 할게요. 네,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 빈얀을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니까. 흔히 아시는 빈얀 회사는 저는 초창기 멤버여가지고 직원이 한 4~5명밖에 없을 때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나올 때는 한 200명 정도 있었는데요. 거기는 이제 스카우트제로만 일을 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다닐 때는 아니었어요. 근데 스카우트제로만 일을 구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공부를 되게 많이 하고 R&D를 되게 많이 해요. 예를 들면 회사 내부에서도 R&D를 한다면 물론 뭐 저도 얘기 주워서 들은 게 노스포인트도 뭐 예를 들어서 뭐랄까 스터디도 하고 뭐 C2K도 스터디도 하고 그런 얘기 들었는데 빈단이라는 회사는 스터디를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미스터 비스 그 호주에서 되게 그러니까 지금 탑10에 있는 랜덤 회사들이 뭐 덴마크에 뭐 MIR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지금 거의 탑 50 안에 드는 회사들은 대부분 호주에 있어요. 빈니언 스튜디오스, 미스피 스튜디오스, 뭐 게이블 손더스 뭐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다 똑같은 방식으로 해요. 예를 들면 저는 금요일마다 오후 3시에 심리학 강사가 왔어요. 심리학 강사가 와가지고 이미지를 뽑는데 단순 기술이 아니고 저희 이미지는 결과적으로 대중을 보여주려는 거죠. 음악이랑 마찬가지죠. 만약에 본인이 좋아하는 음악만 할 거면 대중도 싫다는데 그럼 집에서 혼자서 그냥 연주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CG 이미지가 저희 포트폴리오이기도 하고 저희 작품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 이미지는 결과적으로 나를 위한 게 아니고 회사를 위한 게 아니고 대중들을 위한다는 거죠. 집을 사는 사람들. 물론 이제 집 사는 사람들이 이거 뭐 페플레스의 뭐 화장실 이미지 같은 경우에 그냥 올리는 거는 뭔 상관이야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는 저희한테는 작품이에요. 저희가 어느 회사 직원이기 전에 저희는 아티스트라는 거를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 회사들에서 이제 심리학을 공부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흔히 얘기하면 이런 거죠. 부엌에 되게 쉽게 얘기하면 부엌에 칼이 있는 게 당연한 거죠. 렌더 이미지에 우리 부엌에 칼이 있으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칼을 넣으면 안 된다는 이유를 얘기를 해줘요. 예를 들면 이게 단순한 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칼은 부엌에 있으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부엌은 칼이 있지만 칼은 위협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굳이 렌더를 통해서 대중들을 위해서 이 부엌 이미지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집이 팔리기 위해서 이 이미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공감의 능력을 해줘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대중들한테 이 이미지를 보고 공간을 느끼게끔 해줘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 좀 민감히 받아들여서 이거는 위협적인데 나 보기 싫다. 굳이 이 대중들을 나눌 필요가 없다는 거죠. 차라리 칼을 빼고 그냥 서로 다 좋아하게끔 이런 이미지를 만드는 거를 공부를 많이 해요. 거기서 색깔 심리학, 구도, 카메라 폴리폼 같은 가구 회사 사진작가가 와가지고 자기는 구도를 어떻게 잡는지 이거에 대해서 다양하게 공부를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스토리를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스토리가 제가 어떤 사람 뽑는지 제가 얘기를 했죠. 물론 이제 실게 사장님께서 뭐 국내에서 워낙 CG 아티스트를 얘기했지만 저희는 좀 생각이 좀 바뀌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민현이 지금 뽑을 때 보통 저도 이제 면접관으로 좀 있었는데
보통 이렇게 물어봐요. 인테리어 렌더 뭐 학생이나 뭐 경력자들이 갖고 오면 렌더 콜링 뛰어나오는데 여기 누구 살아? 라고 물어봐요. 근데 대부분 못하는 애들은 이거 렌더 이미지야. 고마워. 나 이거 실사같이 보이지? 고마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잘하는 애들은 여기 누구 살아? 라고 하면은 나이가 몇 살이고 여자고 경력직고 어떤 회사를 다니고 있고 회사 너무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집에 오면은 자기 혼자서 가족이 없기 때문에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그리고 주말에 혼자서 여유를 뭐 바캉스 온 것처럼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대로 그 이미지를 보자마자 그런 성격의 사람이 사는 것처럼 그런 인테리어를 스타일링을 표현을 하는 거죠.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모국 카페에 대해서 살짝 얘기할 건데 모국 카페에 가입되신 분들 계신가요? 네. 근데 저희가 제가 자주 질문하는 건데 회사 대표님들도 많이 연락 오셔서 궁금해하시는 건데 도대체 뭘 했길래 완전 못하는 사람이 8개월, 10개월 안에 한국에서 국내에서 3위 1% 정도 수준의 랜드크를 내게끔 하냐. 이걸 되게 질문 많이 듣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제 말만 잘 들으시면 제가 좀 사이비 교주처럼 드릴 수도 있겠지만 믿으세요. 그럼 제가 랜더 퀄리티를 확 바꿔드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일단은 저희는 특별하게 제가 다른 기술을 쓰지 않아요. 다른 기술 쓰지 않고 지금 CG 하시는 분들 뭐 에디토리 쓰고 V-Ray 쓰고 다 똑같아요. HDRI 쓰고 그냥 IS 쓰고 다 똑같아요. 근데 무엇 때문에 왜 렌더 퀄리티가 다르지라는 궁금증이 계셔본 적 없으세요? 혹시 이러신 분 계실 것 같아요. 렌더는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공부를 해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그 다음 단계를 못 가겠다라고 하신 분 계신가요? 손 드셨으니까 손 하나 드리세요. 유료가 하나 드리세요. 네, 그런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꽤 많을 거예요. 근데 그게 왜냐면 본인 렌더를 이게 기술로만 받아들이고 이거 이미지를 어떻게 하면 더 실사같이 만들까 이것만 목표로 한다는 거죠. 실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사로 목표로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당연히 실사는 당연히 목표죠. 근데 그건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V-Ray를 쓰는 거잖아요. 근데 V-Ray를 쓰고 나서 실사로 표현하기 그게 다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실사를 표현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스토리를 생각하셔야 돼요. 스토리가 생각만 바꾸시면 이미지가 완전 달라 보일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접 볼 때 어떤 성격의 소유자의 사람이 여기 산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실력이 좋든 안 좋든 무조건 뽑아요. 그런 애들은 나중에 2년, 3년 있으면 훨씬 잘할 애들입니다. 자기가 아티스트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미지를 만드실 때 어떻게 하면 시작 같을까? 어떻게 하면은 클라이언트가 만족시킬까? 그걸 신경 끄시고 어떻게 하면 사정을 만족시킬까? 어떻게 하면 월급을 올릴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표현하고 싶어하는 스토리를 다른 사람 대중들이 봤을 때 그냥 딸랑 화장실 이미지일지 몰라도 이걸로 통해서 그 사람이 감동을 얻고 이 집을 사고 싶게끔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공감이라는 게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단계별로. 첫 번째 모델링이죠. 모델링은 좋아. 일단 좋은 모델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사람마다 좀 솔직히 얘기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좋은 모델은요 본인이 아팠을 때 집에 누웠을 때 사장님 저 뭘까요? 라고 했을 때 다른 직원이 본인 모델을 작업했을 때 2, 3분 안에 안 헷갈리고 바로바로 수정을 할 수 있을 때 그게 저는 완벽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만 알아볼 수 있고 그거는 이게 바로 회사에서 원하는 팀워크예요. 회사는요 절대로 본인 성격 보고 뽑지 않아요. 회사는 내가 이 사람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다
라고 생각되면은 그냥 뽑는 거예요. 그거는 인정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뭐랄까, 모델링의 속도는 중요하지만 만약에 아팠을 때 누가 하지 못했을 때 아니면 2년 이후에 그 프론트를 다시 열었을 때 그 모델을 봤을 때 바로 순간 얘 이렇게 모델을 했구나, 바로 이렇게 수정하면 되겠다 라고 어느 누구나 봐도 깔끔한 모델이 돼야 완벽한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모델 안에서도 이제 뭐 소스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비율을 잘 보셔야 돼요. 그 비율이 왜 중요하냐면 한 번씩 또작 카페나 뭐 이런 데 보시면 초보자들 렌더들 한 번씩 보잖아요. 근데 막 뭐랄까, 침대는 막 이따만한데 막 옆에서 막 사이즈 태우면 요만하고 그런 게 되게 많잖아요. 만약에 나는 이거 사이즈 몰라. 사이즈 몰라. 나 비율에 대해서 나는 그런 게 좀 모자래 라고 했을 때는 그냥 검색해보세요. 사이즈가 몇인지. 그냥 검색해주신 다음에 그냥 이미지가 어색해 보여 라고 했을 때 왜 어색한지 알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다른 사람들 피드백 들었을 때 비율이 엉망이다 라고 했을 때 비율이 왜 어떻게 하면 비율을 배울 수 있을까 라는 고민하지 마시고 쉽게 그냥 구글링 하셔가지고 찾아보시면 돼요. 사이즈 찾기는 쉽잖아요. 모델링은 그냥 서칭만 하더라도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링은 일단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카메라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카메라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물론 디자인에 따라서 렌더는 다 좀 다르게 나와요. 막 이런 뭐 3층짜리 주택을 하는데 렌더리가 이쁘게 나올 수가 없죠. 당연히 막 고가마 50억짜리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해야 유리도 막 많고 이래야 이쁘게 나오죠, 렌더가.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아티스트들은 카메라를 제대로 잡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까 제가 심리를 배웠다고 했죠. 제가 제가 소니 다녔을 때 영화 쪽에서는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쓰거든요. 근데 이회에서 제가 빈년 다녔을 때는 이걸 엄청나게 신경 썼어요. 자, 카메라 높이를 얘기할게요. 카메라 높이를 얘기하는데 제 렌더들, 뭐 인테리어 렌더들, 뭐 저희 카페에서 보시면은 세면대를 살짝 위에 잡아요. 국내 렌더들은 좀 뭐랄까, 위에서 다 보이는 샷을 찍잖아요. 왜냐면 건설회사들이나 건축주가 한 이미지로 두 개를 뽑을 수 있으니까 싸게 치니까 그렇게 뽑는 거죠. 근데 해외 렌더들은 대부분 다 보면은, 잘하는 회사 보면은 싱크대의 안쪽을 살짝만 보여주고 더 이상 보여주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답변하실 수 있으신 분 없으신가요? 잘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스토리예요. 내가 왜 이렇게 잡았을까? 그냥 카메라 기술적으로 보지 마시고 생각을 해보세요. 왜 거기까지 그렇게 잡을까? 왜? 왜 그런 거죠? 디테일한 부분을 보고 그 공간의 스토리를 알기 위해서. 네. 좋아요. 그 다음에 보세요. 네.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내가 부엌에 갔는데, 내가 화장실을 갔는데 이상하게 그 싱크대 안쪽은 맨날 물에 씻기는 곳인데 오히려 그 주변이랑 수도꼭지가 더 더러운데 그건 다 알잖아요. 근데 싱크대 안은 만지기 싫잖아요. 그렇죠? 세면대도 물 떨어지는데 그 밑에는 심리적으로 만지기가 싫잖아요. 기본적으로.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나는 안 그런데 라고 했을 때는 뭐 할 말이 없지만 대부분 물 내려가 밑에 부분 만지고 싶지 않고 옆에 부분이 더럽다고 사람들이 찝찝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안 보여주는 거예요. 굳이 그거를 봐가지고 찝찝하게 느끼는 것보다는 차라리 살짝 보여주고 그 대중들은 굳이 나눌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게 렌더를 돌리는 거예요. 자, 건축주들은 회사에서는 클라이언트들이 건축주마다 다르다. 건축주를 잘 만나야 카메라 내가 원하는 거 잡을 수 있고 할 수 있다. 물론 이제 한국은 갑각을이 너무 세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얘기를 하면 무조건 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근데 저도 한국 일도 받고 있고 한국 회사들은 그쪽에서 컨설을 치면 제가 컨설 더 세게 치면 금방 죽더라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본인이 이 카메라 잡는데 이유가 있어야 돼요. 단순히 막 심리적으로 얘기하면 아무도 몰라요. 걔네도 관심 없어요. 그냥 자기는 이미지를 한 장 돌려서 두 장이 끝낼 수 있는 것들을 한 장에 돌리는 거를 중요해요. 왜냐면 그게 싸니까.
근데 싼 게 중요한 건지 이제 물어봐야 돼요. 클라이언트한테. 싼 게 중요한 건지 결과물이 중요한 건지. 그러니까 회사들마다 좀 다른 회사들이 있어요. 돈만 벌려고 아니면 찍어내려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했죠. 우리는 회사는 찍어내는 회사가 아니야. 우리는 정말 퀄리티 있는 회사야. 해외 퀄리티 빈년 같은 경우에 또 제 회사 같은 경우에 저는 제 회사는 마케팅 방식을 빈년이랑 똑같이 리뷰를 하고 있는데 어떤 클라이언트가 예를 들어서 뭐 선불을 내서 50% 냈는데 저희가 카메라를 이렇게 잡아야 된다고 했을 때 아니야 우리 이렇게 잡아줘 했을 때 그렇게 하면 구독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일이 있어요. 근데 이유가 없어요. 왜? 그냥 다 보이고 싶으니까. 그러면 저희는 그냥 딴 데 가서 해라 그래요. 선물 환불 없어요. 저는 그냥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한국은 제가 자주 듣는 게 한국은 그렇게 하면 힘들다. 왜냐면 일을 그다음부터 안 주니까. 근데 클라이언트들은 예를 들어서 어떤 카메라를 잡았을 때 높이 있으면 공간이 더 좁아 보이거든요. 왜냐면 너무 많이 보이니까. 근데 한 곳만 집중을 하고 좀 낮게 잡아주면 더 넓어 보여요. 근데 클라이언트들은 그걸 몰라요. 설명해 줄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걔네는 관심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설득시켜야 되냐가 되게 중요한 건데 그 설득을 어떻게 시키냐면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한 번씩 한국 클라이언트 일을 받을 때 이미지 컷을 2장을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처음에 지네가 원하는 거를 보내준 다음에 근데 본인이 그걸 아셔야 돼요. 왜 안 된다는 건지. 근데 보내준 다음에 클라이언트들은 카메라 뽑을 때 본인이 언제나 목소리가 더 커야 돼요. 클라이언트가 나 무조건 이걸 원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는 싸워서라도 카메라 각도를 바꿔야 돼요. 그게 왜냐면 클라이언트는 절대로 카메라 높이 때문에 이 이미지가 어색해 보인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아티스트가 아니니까. 본인은 돈 주는 사람이고 돈 주고 렌더를 받고 자기 마케팅 해야 되니까 무조건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렌더 퀄리티가 잘 안 나오고 내가 표현한 거 못하고 결과물을 못 내는 거죠. 왜? 결과물은 대중들이 좋아해서 집을 사게끔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아티스트는 카메라를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단순히 렌더 퀄리티, 클라이언트 만족시키고 사장님 만족시키고 이게 아니고 결과물, 그 결과물이 뭐냐면 그 대중들이 봤을 때 집을 봤을 때 어색하다 라고 느낌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그 이미지는 망한 거예요. 렌더 돌리나 마나요. 근데 그 공간에 대한 느낌을 제가 들고 나도 이런 화장실 있으면 스토리 여기 놔두고 나중에 우리 집에 있는 뭐 에이스톱 여기 놔두고 이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면 성공한 거죠. 왜냐면 스토리를 전달한 거니까. 이미지에 대해서 어색함을 전달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걸 잘 생각하시고 카메라를 잡으실 때 언제나 그렇게 잡으시고 또 예를 들면 클라이언트가 많이 원하는 게 이제 넓어 보인다는 거잖아요. 넓어 보이게끔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렇다고 뭐 이제 한국이 막 중고나라에 가보면 이제 막 8mm짜리 렌즈 써가지고 막 원룸짜리인데 막 40평짜리 막 저런 찍고 그런 데 있잖아요. 근데 렌더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렌더는 대부분 24mm 밑으로 렌즈로 밑으로 내려가진 않아요. 나는 그렇게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 근데 카메라 잡을 때 예를 들면 벽을 원포인트 퍼스펙트 그러니까 직진으로 봤을 때는 얘기가 좀 다른데 45도로 찍을 때 제가 자주 이제 또자 카페 렌더 보면은 세 번째 벽 하나, 둘, 세 개째를 꼭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스토리가 있어요. 왜 안 보여줄까요? 해외 렌더는 세 번째 벽 안 보여줘요. 왜 안 보여줄까요? 네. 약간 상상할 수 있도록 어떻게 상상하실까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렇죠. 정확해요. 네. 주세요. 짜짜짜. 네. 네, 근데 좀 비슷한 거예요. 좀 비슷했는데 제가 공간에 대해서 느껴지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집 벽에서 벽이다. 이 공간에 대해서 느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벽은 안 보여주고 창문까지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창문인데도 되게 중요해요. 창문 프레임 끝에 부분을 또 보여주면 안 돼요. 왜냐면 끝에서 끝이 어디서 끝나는지 보이니까. 근데 창문 오른쪽 끝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끝을 살짝 안쪽으로 창문 잘리는 데까지만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면 심리적으로 더 이어간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넓어 보이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렌더를 잡아보세요. 당연히 사이즈로 봤을 땐 이게 더 넓은데 심리적으로
안 보여주는 게 더 넓어 보여요. 네, 뭐 키도 막 티셔츠 입을 때 키 작은 사람들 막 주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심리적으로 사이즈를 재보면은 그렇게 보이지만 굳이 그렇게 안 하고 더 덜 보여줘도 넓어 보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고 카메라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텍스처에서 얘기할게요. 금방 중간까지 왔어요. 네, 그러니까 텍스처 같은 경우에는 되게 중요해요. 이것도 스토리예요. 스토리가 무조건 뭐 나는 이렇고 나는 이러니까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싶어. 이게 아니에요. 스토리가 나와 이미지에 대한 관계예요. 그게 스토리예요. 나와 대한 이미지에 대한 관계가 뭐냐면 예를 들면 제가 이 재질에 대해서 나무 재질에 대해서 제가 표현을 해야 돼요. 표현을 한다면 정확하게 반사량이 얼마큼 있고 물리 수칙으로 계산을 할 수 있지만 그건 PBR 강좌에 대해서 이제 강사님께서 얘기를 하실 거지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정확하게 물리 수칙으로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뭐 판다님 같은 경우에는 뭐 프로그램을 뭘 해야 된다 했을 경우에 완전 연구를 한 다음에 이제 넘어가는 스타일이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필요한 것만 배워서 이미지에 넣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리 같은 경우에 반사광 물리 수치가 2.5 프레날이에요. 2.4에 4.3에서 2.5 프레날인데 저는 한 번씩 3.0으로 갈 때도 있고요. 말도 안 된다 그 어느 누구나 들어도 5.0은 말도 안 된다고 하지만 5.0으로 갈 때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맥스나 V레이는 그냥 물리 수치일 뿐, 물리 수치가 아니고 물리 수치로만 작동해서 렌더를 만드는 게 아니고 물감과 캔버스일 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는 중요한 거는 결과물이 중요한 거지. 어떤 느낌 나다. 저는 이게 14 같고 14 수치에 맞고 안 맞고가 뭐 물리 뭐 계산 좀 몰라요. 관심 없어요. 저는 제가 느꼈을 때 내가 이미지를 만들었을 때 이렇게 만들었을 때 대중들이 봤을 때 이렇게 느끼겠다. 전 그게 중요한 거지. 물리 수치가 맞나든지 뭐 안 맞는지. 한 번씩 저희 카페 운영하면서 어떤 분들이 한 번씩 쪽지 오시는 분들 계세요. 제 안티가 좀 계시는데 그 안티분들이 뭐 이거 틀렸다 뭐 강조하는 거 틀렸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본인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뭐가 틀렸다 맞든 간에 사람은 결과물로 봐요. 포트폴리오가 중요한 거지. 내가 이 이미지를 봤을 때 그런 거 있죠. 한국 렌더 이제 뭐 이런 거 보면은 와 멋있다. 뭐 C2K도 한 번씩 렌더 되게 좋은 것들 막 많이 나오고 그리고 노스포인트도 렌더 되게 좋은 거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 블루포스트도 잘 나오고 뭐 레이어스도 잘하는 애도 있고 뭐 크롬을 하는 애도 있고 되게 한 번씩 잘하는 애들 있는데 되게 첫눈에 반하는 이미지는 많은데 이상하게 뭐 갤버 소너스나 이렇게 좀 잘하는 그러니까 해외에서 잘하는 회사들 이미지 보면 계속 묘하게 매력 있잖아요. 볼매라고 해야 될까? 근데 볼수록 매력 있고 첫눈에 반한 이미지가 아니고 볼수록 그냥 계속 빠져드는 이미지들이 있어요. 예, 그게 표현을 잘한 거예요. 표현을 내가 수치를 잘 넣어서 물리수대로 만들어가지고 표현을 한 게 아니고 내가 느끼는 것을 표현할 줄 알고 그 표현이 어떤 수치든 간에 대중들의 마인드를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이미지를 잘 만드는 거예요. 텍스처 같은 경우에 아무리 멀리 있어도 한 번씩 이런 생각 있어요. 멀리 있으니까 재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인테리어인데 예를 들어서 쇼판이 여기 있는데 부엌이 저기 있는데 부엌 벤치탑이 무슨 재질인지 안 보여요. 근데 멀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되게 바보 같은 말이에요. 왜냐면 아무리 멀리 있어도 저희가 저쪽에 있는 것도 벽질 재보면은 뭔지 보이잖아요. 그럼 그 재질이 대중들이 봤을 때 멀리 있어서 안 보인다고 일일이 돌아가면서 설명할 거예요. 멀리 있어서 안 보이는 거다. 왜 이거 안 보이냐 했을 때 멀리 있어서 안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일이 그렇게 찾아내는 것보다 정확하게 내가 전달을 하면 되잖아요. 그 사람 느낄 수 있게. 근데 멀리 있을지 저는 관심 없어요. 예를 들어서 가까이 오면은 이 텍스처가 저는 한 번씩 3배로 키울 때도 있어요. 멀리서 보이게끔. 근데 현실로 여기 왔을 때는 말이 안 되죠. 근데 멀리 있을 때는 저 패브릭 재질 되게 표현 좋다. 네. 그런 표현을 하시려면 현실을 많이 보지 마세요. 현실 보지 마시고 그냥 나와 이미지의 관계, 그리고 이미지와 대중들의 관계, 그리고 내가 표현하려는 거는 대중을 느끼게끔 하면 돼요. 다시 얘기하지만 저는 이건 물리수치랑 전 관계없어요. 그냥 본인이 필 받은 대로
하시면 돼요. 단 본인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대중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라이팅으로 넘어갈게요. 라이팅, 스타일링, 렌더, 포토샵까지만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제가 포토샵으로 포스트 프로덕션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라이팅은요 어떻게 하냐면 라이팅은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많은 분들이 라이팅을 그냥 막 때려박으세요. 한 번씩 또 제가 또자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또자가 제일 큰 카페니까 제가 거기서 렌더가 많이 올라오니까 제가 그 또자 얘기를 드린 거고 또자 카페 같은 경우에 인테리어 렌더 보면은 대낮인데 막 플레어가 막 켜지는 데 있잖아요. 천정 라이트에 막 빛 반사가 팍 있고 막 그런 거 뭐 포토샵 많이 올리고 보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 이미지가 어색해 보이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어색해 보이냐? 햇빛을 그러니까 천정 라이트가 햇빛을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햇빛이 쨍쨍한데 불을 켜면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클라이언트가 원했다. 근데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회사들은 내가 프리랜서인데 클라이언트가 원했으니까 할 거야. 근데 그것도 맞지만 클라이언트는 설득시켜볼 생각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현실적으로 안 맞는데 그거를 빼므로써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공감이 더 생기는 거예요. 이미지에 대해서 어색함을 못 느끼는 거죠. 클라이언트가 대중들이 봤을 때 어색함을 못 느끼게 해서 그런 부분은 현실이랑 최대한 맞춰줘야 돼요. 제가 현실적으로 맞추지 말라는 건 텍스처 만들고 뭐 이런 거에 대한 거고 이미지 보는 거는 대중들은 절대로 저 플레이어가 있기 때문에 저기 반사가 착 있기 때문에 이미지가 어색해 보이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뭐 때문에 어색해 보이는지 몰라요. 근데 아티스트는 안다는 거죠. 뭐 때문에 어색해 보인다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공부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분위기예요. 사람은 뭐라고 해야지? 분위기에 약해요. 로맨스에 되게 약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사셔야 돼요. 예를 들면 대낮이라고 그러니까 렌더에서 대낮으로 쏴주세요라고 했을 때 해외는 그러니까 한국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제가 호주랑 뉴질랜드에 있을 때 대낮으로 쏴주세요라고 했을 때는 대부분 아침 일찍이냐 아니면 해질녘인데 좀 보라색 진한 파란색 느낌이 아니고 살짝 어렸을 때 놀이터 놀았을 때 집에 좀 이제 들어가야 되겠다는 그 시간 있죠. 그 시간을 맞추느냐 그 둘 중에 하나예요. 결과적으로 해가 뜰 때 그때를 낮과 아침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저녁은 깜깜한 저녁이 아니고 아주 진한 파란색이나 보라색 그 하늘이 있을 때 저녁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만약 저녁 표현을 하신다면 내가 봤을 때 이거 좀 어두우니까 저녁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정확하게 본인이 봤을 때 이게 몇 시라고 아셔야 돼요. 몇 시인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시간대면 내가 무엇을 하는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욕조를 하는데 대부분 욕조를 할 때 보통 이렇게 물 같은 거 많이 올려준 다음에 김 같은 거 포토샵으로 많이 넣잖아요. 근데 대낮 샷인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되게 잘못. 태어나서 91년도부터 이제 졸업을 하면서부터 CG를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저는 이제 프란다스의 개를 보면서 저도 좀 크면 저 정도 그리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 더 한참 초등학교니 중학교 다닐 때 피카소의 그 전시회를 보면서 나도 저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자긍심을 갖고 이제 나름대로 제가 그림에 이제 탤런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라왔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덧 이제 지금 세월이 흘러서 제가 87년도에 고일투 교수님이라는 분한테 이제 오토캐드를 처음 배웠습니다. 이제 오토캐드를 처음 배웠고 이제 그게 제가 이제 졸업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가정 형편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컴퓨터를 제 직업으로 직접적으로 하게 됐고요. 제가 91년도에 사회 나올 때 대한민국의 엄청난 건축 경기가 호황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좋은 직장을 다 골라서 갈 수 있었고요. 그때는 진짜
부르는 게 갑일 정도로 뭐 물론 이제 그 당시 물가나 연봉이 있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의 과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선배로서 그러니까 그냥 1, 2년 선배가 아니라 제가 올해 이제 55세인데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참 세운상가 돌아다닐 때 그때 이제 그 잡스라든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그런 쪽에 이제 그 하드웨어라든가 이제 우리 그 프로그램 같은 이제 그런 쪽에 이제 영향을 많이 받고 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꼈던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이 작품은 제가 2009년도에 중국에서 이제 CG를 하다가 잘못돼가지고 급하게 이제 저희 그 주 거래처인 창조건축에서 내일 제출해야 되는데 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제 김은성 실장이라는 친구 한 친구를 데리고 둘이서 작업한 건데요. 일단은 여기서 관전 포인트는 저 첨단 진료센터, 서울대 첨단 진료센터인데요. 이 서울대 첨단 진료센터의 저 주재료, 이제 겉에가 이제 청동으로 된 이제 그런 재료인데 중국에서 저거를 베니아 한판처럼 이제 재료 표현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이 작업이 잘 됐다라는 걸 이제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그 시절에 이제 저희가 이제 클라이언트를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 도저히 그 시간 내에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 메인 조감도와 메인 투시도 그 다음에 서브 이미지들인데 일단은 그 맥스 데이터를 가지고 메인 조감도와 메인 투시도는 이제 재료를 정리해서 우리 김은성 실장이 새로 걸고 터치를 이제 제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쪽에 있는 이미지 컷들은 중국에서 이제 해오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포토샵에서 리사이즈 해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키운 다음에 거기다가 덮어 씌우기를 해가지고 마무리한 프로젝트입니다. 다행히 운 좋게 이제 당선이 됐는데요. 죄송합니다. 이게 파워포인트 이게 타이밍이 중요한데 저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개인의 성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성장에서 여기 익숙해질 때까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셀프 모티베이션입니다. 자기 개인적인 이제 스스로의 동기부여죠. 이게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가 작업에 있어서 성취도도 높고 좋은 성과를 많이 이룰 수 있는데요. 일단은 셀프 모티베이션의 가장 큰 게 재미와 즐거움이죠. 재미가 있고 즐거움이 있어야지 되는 거고 이 재미와 즐거움은 우리가 작업하는 데 있어서 권리와 힘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미가 있어야겠죠. 두 번째는 우리의 비전이고 이유이고 우리가 어떤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는데 동기가 되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가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셀프 모티베이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장을 통해서 우리의 캐리어를 계속 쌓아가고 우리의 목표를 이룰 수 있겠죠. 그래서 셀프 모티베이션 플러스 셀프 리더십, 어떤 개인적인 자기의 발전을 해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리더 관리를 잘하면 이것이 국내의 CG 아티스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모든 일을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우리는 일을 하면서 타인을 배려해야 되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을 배려해야 됩니다. 타인은 나라는 인식을 갖고 우리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타인을 대할 때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판단하고 분별하고 비교하고 평가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타인을 평가하는 순간 그 순간 분리가 됩니다. 이러한 네 가지 판단하고 분별하고 비교하고 평가 없이 그 사람의 관점으로 경험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뢰가 붕괴되는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가 안전의 위협이죠. 우리 생명의 위협받을 때 우리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정체성의 공격입니다. 예전에 그 프랑스하고 이태리 월드컵 때 지단이 갑자기 그 머리로 들이받는 받아서 퇴장을 당하고 프랑스가 지게 되는 그 장면을 보셨나요? 그게 이제 정체성의 공격이죠. 그리고 나의 결정권을 침해받을 때 우리는 또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무엇을 주장하거나 무엇을 하는 데 있어서 계속 무시를 당한다면 참을 수가 없겠죠.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는 척, 잘난 척 하지 말아야 되고요. 또 남을 탓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뒷담화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뒷담화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남의 덕을 보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유재석의 뒷담화 메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유재석이 한 얘기인데요. 뒷담화는 자신의 투사 그림자다. 또 얘기를 했습니다. 뒷담화는 정서의 기억에 남고 무의식에 저장이 됩니다. 우리가 뒷담화할 때 상호 불신하는 성향이 증가하고 뒷담화는 반드시 상대방에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앞에서 할 수 없는 이야기는 뒤에서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도대체 이런 게 우리가 그 아티스트로서의 무슨 상관이냐고 이제 얘기할 수 있으시겠죠. 그 유태인의 격언에 인생의 성공과 행복의 가장 큰 변수는 외모라고, 유태인 격언이 아니고요. 인지 심리학에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는 외모가 잘생기거나 아니면은 좀 약간 특출나게 생긴 사람들이 얼굴이 크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실제로 활짝 웃고 인사하는 사람, 활짝 잘 웃는 사람들이 인생에서 성공한 케이스가 더 많고요. 그 다음에 7년을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근데 7년을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7년을 더 먼저 가는 거죠. 그래서 유태인의 격언에 웃지 않으려거든 가게 문을 열지 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어느 날 자다가 그 새벽에 깨서 그 시진의 365, 이게 뭐냐면 한결같이 우리가 그 루틴한 반복적인 생활을 하면은 좋지 않을까 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의 작업이나 작품은 이익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성장시켜 일하는 것이다. 그 요즘 이제 점점 그 4차 산업이라든가 이제 시대가 지나갈수록 그 직업은 있지만 직장이 없어지는 시대가 될 겁니다.
우리 자신의 스스로가 인재가 돼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도전적인 일을 부여한다. 우리는 도전을 통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시련을 겪을 때 그거는 그냥 성장통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두드리면 모든 결과는 좋은 결과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주변 환경을 조성해야 됩니다.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일들이 모든 화의 근원은 우리 입에서 나오고 뭐가 잘못될 때는 우리 자신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재가 되기 위해서 또 국내에서 원하는 그 아티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를 스스로가 여러 가지 실천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제 저는 제 생각은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도 엑스트라 마일을 실천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일종의 남한테 베푸자는 건데요. 이 마우스가 굉장히 민감해가지고 한꺼번에 넘어갔어요. 손해를 보더라도 또는 기대하지 않던 일이라도 조금 더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묻는 거에 대해서 더 잘 알려주고 하나를 물으면 10가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질문에 대해서 바로바로 대답하고 그게 되든 안 되든 반응을 바로바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영원히 변치 않는 정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문명은 퇴보하지 않고 발전해 나가고 성장해 나갑니다. 우리는 그 문명의 이기들을 100% 활용하고 그거를 우리가 가진 몸속에 체득을 해야 됩니다. 내 전문, 제 업의 분야를 폭넓게 확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만 하고 계시지 않나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에 확산을 해서 저희 거화하고 그것들을 저희의 개인적인 콘텐츠라든가 저희의 무기, 저희의 재산으로 삼아야 됩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스트레스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한데요. 그 다음에 가치를 켜야 됩니다. 가치는 일의 가치, 그 다음에 인재, 그 다음에 지식. 제가 이제 회사에서 자주 쓰는 단어가 있는데 1타 3P라고 우리는 한 가지 일을 할 때 세 가지에 얻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일에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요. 값어치가 있어야 됩니다. 1kg의 쇠로 여러분들이 1,000원짜리 스프링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은 1,000원짜리, 1,000만원짜리에 들어가는 시계 스프링을 만들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서야 가족이 서고 일단 저희가 잘 돼야 됩니다. 우리가 잘 돼야지 국가도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사결정의 프레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전문 영역이라 할지라도 가능하면 우리는 항상 감성적이고 통시적이고 직관적으로 일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분석적이고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나이가 그래도 좀 먹은 선배로서 한 말씀 드리자면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는 겸손하고 검소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타인의 관점을 인정하고 타임 딜레이를 가져야 됩니다. 프리모템 테스트라고 이제 발음하기도 좀 그렇지만 이거는 죽기 전에 미리 죽어야 할 이유를
찾아보는 테스트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반복학습을 시키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이 마우스가 우리는 모든 프로젝트에 대해서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그 원인을 찾아서 실행을 하면 30%의 성공 확률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엑시트 룰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게 가야 될 길이 아니다 그러면 빨리 포기를 하고 그 다른 쪽으로 역량을 집중해야 됩니다. 일의 성과를 내는 4가지 조건이나 개인,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티스트로서 일가를 이루려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이제 결론인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핵심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잘 될 때 그거는 나의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잘 되는 것입니다. 나의 경쟁력이 없이 잘 되는 거는 몇 개 아니고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릴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한테는 팬, 고정 고객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업의 개념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게 뭐 철학적이고 뭐 비전이고 이런 걸 떠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명쾌하게 깨고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그 인디어런스, 참을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참을성이 없고 인내가 없으면 이룰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하고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그 한우물을 하고 오래 같은 일을 하시다 보면 분명히 좋은 성과를 이루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얘기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아까 이제 가장 중요한 모티베이션, 셀프 모티베이션이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문제 해결의 능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뭐 여러분들이 작업이든 작품을 만드는 그런 그 능력이든 같은 얘기인데요. 개인 역시 그 인듀런스 가장 중요한 것은 참을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내가 있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우를 파면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그 선물이 올 것입니다. 이거는 선배로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이 그림으로 왔는데 제가 이제 사실 저희 회사에 이제 좋은 작품들도 많고 좋은 이제 저희 회사를 스쳐간 좋은 분들이 만들어 놓은 작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사실은 렌더링만 받아서 다 작업을 이제 제가 했는데요. 그 24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이제 숨을 컥컥거리면서 이 작업을 할 때 제가 단순하게 이 작업을 끝내면 한 2천만 원을 벌겠거나 하는 그런 어떤 그 회계머니만 갖고 작업을 한 게 아닙니다. 이 작업을 하면 우리 그 고정 고객, 우리 회사 팬, 우리 회사를 아껴주고 우리한테 일을 주는 이 설계 사무실에서 50억짜리 설계 그 설계를 수주하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 하루라는 기회가 저는 도저히 할 수 없어. 내가 왜 내 몸을 패면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돼. 해서 저희는 도저히 시간이 안 됩니다라고 이제 단순히 거절했을 때, 해보지 않고 거절했을 때 그 회사에 50억이라는 기회가 없어졌겠죠. 그 하루아침에 CG 회사를 구해서 뭔가를 작품을 어느 정도 그래도 수준에 만든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 일을 할 때 저희 그 같은 직원들 멤버들한테 호응을 못 받아서 그 김은성이라는 실장한테 조용히 불러서 야 네가 이거 재료만 이렇게 해서 렌더링만 걸어줘 하고 작업을 한 겁니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 인생이 이렇습니다. 우리한테 어떤 회계mon이나 어떤 금전적인 거나 어떤 기회, 제가 뭐 이거를 했다고 해서 뭐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것도 아니고요. 그 당시에 저는 제 그 고정 고객을 위해서 뭔가 그래 한번 해보자 하고 도전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핵심 경쟁력을 갖고 뭔가 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회는 계속 올 겁니다. 저희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좀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네. 잠깐 뭐 간단하게 난 좀 아직 CG 회사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좀 이런 게 궁금하다. 그렇죠. 우리는 한국이니까 또 이렇게 나서서 질문하신 분들 잘 없겠죠. 네. 그럴 줄 알고 저희가 이제 톡방에다가 여러분들 이제 정말 궁금한데 얼굴 팔릴 것 같아서 내가 질문 여기서 못하겠다 하신 분들은 톡방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선생님들이 확인해가지고 또 질문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그쪽으로 활발하게 여러분들 답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이 지금 이제 35분인데요. 50분에 15분 정도 쉬었다가 50분에 다시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